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5. 음식물이 분해되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작게 분해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그런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소화 과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죠. 그래서 입에서 첫 번째로 분해가 되어지는 소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의 소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면요. 입속에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음식물은 턱과 그 이빨이 씹는 운동을 해가지고 이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는 거죠. 이게 입에서의 기계적인 소화죠. 이렇게 우리 봤었죠. 음식물을 이빨로 씹어서 그 음식물을 작게 만드는 이러한 씹는 운동이 입에서의 기계적인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여기 입에 보면 이렇게 침샘이 있잖아요.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서 입 안으로 분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이라고 하는 소화액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혀가 또 운동을 하잖아요. 혀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음식물과 소화액인 침이 골고루 섞이겠죠. 그래서 혀가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는 기계적인 소화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의 소화는 기계적인 소화로서는 이 이의 씹는 운동, 그리고 혀의 운동,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인 소화는 침샘에서 만들어진 그 침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이 침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침샘은 혀 밑에 있는 혀밑샘, 그리고 이 턱 밑에, 그러니까 아래쪽 턱에 있는 턱밑샘, 그리고 귀 밑에 있는 귀밑샘, 이렇게 세 개의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밑샘이 이제 한 쌍, 두 개, 혀밑샘도 이제 한 쌍, 턱밑샘도 한 쌍, 이렇게 해서 세 쌍이 있는데, 이러한 침샘은 이 입 쪽으로 이 분비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샘에서 침을 만든 다음에 이 분비관을 통해서 입 안으로 침을 분비를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서 이 분비관을 통해서 침을 분비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침이 입안으로 분비가 되고 그러면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 이 침이 입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침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속에 넣어 충분히 침을 적신 거즈를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서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듭니다. 스포이트로 시험관 A에서 D에 각각 묽은 녹말 용액을 10ml 정도 넣습니다. 시험관 A와 B에는 증류수를 5ml 정도 넣습니다. 시험관 C와 D에는 침 용액을 5ml 정도 넣습니다. 4개의 시험관을 35
35에서 40도씨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 속에 10분 정도 넣어둡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 4개의 시험관을 35에서 40도씨 정도의 물이 들어있는 비커 속에 10분 동안 넣어뒀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시면 이 C, D의 경우에는 녹말에다가 침 용액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침에 의해서 소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분 동안 소화를 시키는 건데 그때 우리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35에서 40도씨라고 하는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그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있겠죠. 이 소화효소에 의한 그 녹말의 소화가 가장 잘 일어나요. 그래서 온도를 이 35에서 40도씨 이 정도 온도에 맞춰 놓기 위해서 35에서 40도씨의 물에다가 이 시험관을 담궈 두는 이런 실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시험관 A와 C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시험관 B와 D에 베네딕트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한 다음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게요. A와 B 시험관은 녹말에다가 증류수를 넣은 거고요. C와 D 시험관에는 녹말에다가 침 용액을 넣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A와 C 시험관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죠. 그랬는데 이 A의 경우에는 청남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A에는 녹말이 있다는 거고 C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녹말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B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가열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B는 변화가 없는 걸 봤을 때 엿당, 그러니까 당분 중에서도 여기선 엿당이거든요. 엿당이 없다는 거 알 수 있고 D는 황적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엿당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런 시약과의 반응에서의 이 색변화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A와 B 시험관은 녹말에다가 증류수를 넣은 거니까 실제는 녹말이 들어있는 그런 시험관이죠. 녹말이 있기 때문에 아이오딘 반응을 했을 때 청남색으로 바뀌고 베네딕트 반응을 했을 때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C와 D 시험관은 녹말에다가 침을 넣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결과가 어때요? 이 AB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CD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이오딘 반응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녹말은 없다. 그런데 베네딕트 반응에서 황적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엿당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녹말이 침에 의해서 소화가 되면 엿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말 더하기 침을 한 이 시험관은 녹말이 엿당으로 변했으니까 녹말은 없고 엿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입에서 그 침이라고 하는 소화액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침은 소화액이고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녹말은 포도당들이 결합하고 있는 영양소잖아요. 이거를 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가위처럼 이 화학 결합을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진 이런 엿당들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모든 결합이 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끊어지지 않은 결합도 지금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한다면 입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나냐면 주로 씹는 운동에 의해서 기계적인 소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녹말을 이렇게 엿당으로 분해시키는 화학적 소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에서는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의 한 종류죠. 이런 녹말이 입에서 최초로 분해가 된다. 그런 소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서의 이 화학적 소화를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 학습지 3번을 보시면요. 이런 거 겪어봤을 거예요. 이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그 밥에서 단맛이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밥은 주성분이 녹말이잖아요. 이 밥의 주성분이 녹말인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우선 그것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밥 속에도 쌤이 녹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과연 밥 속에 있는 녹말이랑 반응해서 밥도 요오드 반응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런데 자, 밥에다가 선생님이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그 요오드 용액 떨어뜨린 부분은 완전히 썩은 것처럼 색깔이 지금 변하고 있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청람색으로 변하고 있잖아. 그러면 밥 속에 있는 녹말과 요오드와 칼륨 용액이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집에 소독할 때 요거 쓰지, 요오드액, 그지? 그런데 요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 사용하던 빨간 약은 머큐롬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수은이 살짝 포함돼서 사용하지 않고 요새는 이 요오드액을 이용을 하거든. 그런데 발라보면 누리끼리 하잖아. 이게 바로 요오드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어유 밥도 다쳤나? 밥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살짝살짝 쌤 발라주고 있어. 그런데 발라주면 처음에 좀 누리끼리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른 부분이 시커멓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람색으로 변하는 거고, 이거 역시 자 밥 속의 녹말하고 그다음 요오드 액 속의 요오드가 반응을 해서 청람색의 정색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밥 속에 녹말이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지. 실험에서 얘기한 그 요오드라고 하는 것이 아이오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은 주성분이 녹말인 것을 아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녹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맛이 없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밥을 처음 딱 씹었을 때에는 단맛이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녹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밥을 씹으면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그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엿당이, 우리 엿 먹어보면 엿에 엿당이 들어있잖아요. 이 엿은 달잖아요. 그래서 이 엿당이 달기 때문에 그렇게 이 침 속의 아밀레이스가 밥의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키고, 엿당은 단맛이 나기 때문에 밥을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통해서도 입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소화가 된다는 이런 화학적 소화를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는 기계적인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같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 앞에서도 했었는데 이 기계적인 소화는 화학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밥을 먹을 때 체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려면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죠? 이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이 음식물을 꼭꼭 씹으면 이 이에 의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입안에서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인 이 아밀레이스랑 이 접촉하는 표면적이 비교를 해보시면 음식물을 잘 씹지 않았을 때의 이
이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와 접촉하는 표면적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잘게 부수면 이 아밀레이스가 음식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더 넓어지죠. 그러면 아밀레이스에 의한 이 녹말의 화학적 소화가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계적 소화를 하게 되면 화학적 소화를 더 잘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소화는 입속에서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을 씹으면 음식의 겉표면이 커지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잘 씹지 않으면 소화액이 음식에 제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면 소화액과 접촉하게 되는 음식물의 표면이 커지면서 소화를 빠르게 해줍니다. 음식물의 표면을 넓혀주는 것은 소화 과정 전체에 걸쳐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서 위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으로 볼게요. 음식물을 삼키면 혀는 음식물을 목구멍, 즉 인두로 밀어넘깁니다. 인두는 두 개의 통로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위로, 다른 하나는 폐로 가는 것이죠. 음식물을 삼키는 순간 후두개라고 하는 판이 폐의 입구를 닫아 음식물이 식도로 향하도록 합니다. 먹는 도중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면 음식이 호흡기로 들어가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기침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음식물을 치우지 않으면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음식물은 구강에서 식도를 통과하여 위로 가게 되는데 이때 근육은 파도처럼 움직이면서 음식을 밀어냅니다. 이러한 근육의 운동을 연동운동이라 합니다. 영상에서 이제 식도에서 근육 운동으로 음식물을 위까지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 근육 운동을 꿈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동 운동이랑 꿈틀 운동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위의 경우에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관이에요. 그러니까 안이 비워져 있는 그 주머니처럼 생긴, 이게 이제 위의 사진인데 이렇게 이 안쪽 부분은 비워져 있는 주머니처럼 생긴 소화관이고요. 자, 그때 위의 모양을 보시면 위의 안쪽 벽에는 이 안쪽 벽에는 이렇게 주름이 많죠. 확대한 거 보면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름을 확대해서 보면 이 주름 안쪽에 이 위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옹달샘처럼 그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샘이라고 하는데 이 위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샘이 위액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위에서의 소화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위에서 일어나는 기계적인 소화는 식도랑 마찬가지로 꿈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꿈틀꿈틀하고 이렇게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꿈틀 운동은 꿈틀꿈틀 하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액과 골고루 섞이면서 이 음식물을 그 다음인 소장 쪽으로 이동시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위에서의 화학적 소화를 알아볼게요. 이 위에 위벽에 위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샘을 자세하게 보시면 위샘에는 여기 보시면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고, 여기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고, 그리고 위액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이런 세포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위샘에서는 염산이 섞인 이 위액을 위쪽으로 분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위샘의 현미경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앞에서 봤던 그림이랑 똑같이 이렇게 위샘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 위벽에 있는 위샘에서 염산과 함께 위액을 분비하게 되고, 그 위액이라고 하는 게 소화액이거든요. 그 위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에 의해서 음식물이 이제 화학적 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까지 가는 그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내시경입니다. 이 장치는 튜브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튜브의 끝은 초소형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죠.
이 내시경은 입을 통해 삽입돼 위까지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형이고요. 이번엔 실제의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시경이 식도를 통해서 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위의 입구입니다. 이제 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커다란 주머니 같군요. 이것은 위를 엑스레이로 찍은 모습입니다. 위 벽이 천천히 굽이치고 있군요. 위로 들어온 음식물은 이 수축 운동에 의해 위액과 잘 섞이게 되고 소화 효소에 의해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의 화학적 소화를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그 위 벽에 있는 위샘에서 위액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위벽에 있는 이 위샘에서 여기 위액을 만드는 세포도 있고 또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 분비가 되어지는 위액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랑 염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펩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소화효소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냐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위액은 소화액이고 위액에 들어있는 펩신이 바로 소화효소인데 이 펩신의 역할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때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이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사이에 이런 결합들을 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간산물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 중간산물 단백질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단백질이 다 이렇게 끊어져서 아미노산이 됐을 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는 건데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그 중간 과정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중간산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액에 있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단백질을 분해시킨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펩신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쇠고기 조각을 위액에 1시간 동안 담궈두면 펩신이 단백질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것처럼 이 소고기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을 그 위액에 집어넣으면 이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소화시키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흐물흐물하게 변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위액에는 펩신 말고도 염산이 들어있잖아요. 이 염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고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세균을 제거한대요. 자, 그러면 이 염산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 위액에 염산이 들어있는데 이 염산을 우리가 위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위산은 염산이기 때문에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거죠. 염산은 강한 산성이잖아요. 이거를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먹은 걸 토했을 때 아주 시큼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위산이라고 하는 그 염산의 강한 산성 때문에 이 식도가 시큼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액 속에 있는 염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선 첫째는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세균을 살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에 세균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 염산은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이 세균을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살균, 죽일 살, 균을 죽인다 해서 살균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썩는 걸 얘기하는데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에 의해서 음식물이 썩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을 염산이 죽였으니까 윗속에 있는 음식물은 세균이 없으니까 부패가, 그러니까 썩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윗속에서 음식물이 썩는다면 그 썩은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염산은 살균 작용을 해서 음식물이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염산의 역할은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위벽에 있는 이 위샘에서 위액을 만드는 세포가 있고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었는데, 이 위액을 만드는 세포에서 펩신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게 아니고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분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 여기가 위안, 이게 위벽이니까 여기 위샘에서, 그쵸?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위안으로 이제 분비를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 위안에서 염산이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만약에 위샘에서 펩신을 만들어서 분비한다라고 한다면 이 위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위벽이라고 하는 거, 위샘이라고 하는 것도 다 결국 세포니까, 살이니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샘에서 펩신을 만들어서 분비하면 이 위벽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위벽을 소화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샘에서는 이 소화효소의 기능이 없는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위 안으로 분비를 시키는 거고, 그러면 위 안에서 펩시노젠이 염산에 의해서 펩신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이 펩신이 단백질, 그러니까 음식의 단백질을 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위벽인데 이 위벽 겉에는 점액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점액막은 펩신이 이 위벽을 소화하지 못하게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벽은 펩신에 의해서 소화되지 않으면서 그 음식물의 단백질만 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염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산의 역할은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위에서는 어떤 소화를 하냐, 꿈틀 운동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소화를 하고, 그리고 화학적인 소화를 하는데, 화학적인 소화는 뭐였어요? 위액에 있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실제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가 안 되죠. 입에서는 녹말이 소화가 됐었고 나머지 단백질, 지방 같은 거는 소화가 안 돼요.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에서는 이 단백질이 최초로 이제 이 소화가, 분해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단백질이 최초로 분해, 또 앞에서는 입에서는 녹말이 최초로 분해라고 써 있었던 이거는 화학적 소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소가 진짜 화학적으로 결합이 끊어지면서 다른 화학적인 물질이 되는 그 화학적 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위까지의 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입속으로 들어왔군요. 우리는 지금 마네킹 군의 혀 위에 서 있어요. 혀는 말을 할 때 발음을 내는 기관이면서 음식이 침과 골고루 섞이게 도와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을 느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입속에는 턱밑샘과 혀밑샘, 그리고 귀밑샘이라는 세 종류의 침샘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답니다. 꽉 잡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입과 위를 연결하는 식도입니다. 식도뿐 아니라 위, 소장, 대장 등 모든 소화관은 이렇게 음식을 아래로 밀어내리는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연동 운동 때문에 우리는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도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지. 꽉 잡아! 드디어 위장에 도착했군요. 이런 깜빡했군요. 위장에는 음식물을 깨끗이 살균하고 단백질의 소화를 돕기 위해 위산이라는 강한 산이 분비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토를 할 때 입에서 시큼한 맛이 느껴지지요? 그게 바로 위산이에요. 헤이 마네킹군, 그만해. 여기 좀 전에 마네킹군이 먹은 도넛이 있군요. 아직은 괜찮고 위장은 입에서 식도를 통해 내려온 음식이 4시간 정도 머물면서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곳이. 저 도넛이 이제 얼마 후면 죽처럼 소화되겠지. 얘들아, 빨리 타거라.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죽처럼 소화되고 말아. 이 녀석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아이고 어지러워.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